4장 비밀에 가려진 인물이 등장하고 이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펼쳐진다. 유대인 노인은 길 모퉁이에 이르러서야 토비 크레킷이 알려준 충격적인 소식에서 회복되기 시작했다. 평소답지 않게 빠르게 정신없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마차 한 대가 스쳐 지나가서 보행자들이 위험을 알리는 괴성을 지르자 인도로 물러섰다. 유대인 노인은 급하게 두리번거리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잠깐 주저하다가 뒤돌아서 반대편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가능한 큰 길은 피하고 구석진 골목만 골라서 걸어가다가 스노 언덕에 다다랐다. 여기에서 발걸음을 더 재촉해서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다시 골목으로 접어들었고 그제야 마음이 놓였는지 평소처럼 발을 질질 끌며 숨을 돌릴 여유를 찾은 것 같았다. 스노 언덕과 홀번 언덕이 교차하는 지점 가까이에 런던시에서 나올 때 오른쪽을 보면 셰프런 언덕으로 이어지는 좁고 음침한 골목이 있다. 이곳의 더러운 가게들에는 온갖 크기와 색깔의 중고 비단 손수건들이 큰 뭉치로 판매되고 있었다. 바로 이곳이 소매치기들한테서 작물을 사들이는 상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이런 수백 장의 손수건들이 창문 밖에 매달려 있거나 문기둥에 걸려 있었고 가게 안 선반 위에도 잔뜩 쌓여 있었다. 좁은 필드 골목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이발소와 커피 가게, 맥주 가게, 생선튀김 가게가 들어서서 상가를 이루고 있었다. 좀도둑들의 시장판인 이곳은 이른 아침과 해질녘에 상인들이 불쑥 찾아와 가게 안쪽의 어두컴컴한 응접실에서 거래를 하고 나서 처음 올 때와 마찬가지로 말없이 떠나갔다. 여기에서는 옷장수, 구두수성군, 천장사꾼들이 좀도둑을 보라고 간판 대신 제품들을 펼쳐놓았다. 또한 낡은 쇠붙이와 뼈제품, 흰 곰팡이가 핀 양털과 면제품이 음침한 다락에서 수북히 썩어가고 있었다. 바로 이런 장소에 유대인 노인이 들어선 것이다. 페이기는 이 골목의 야인 거주자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어서 물건을 사거나 팔려고 기웃거리던 몇몇이 페이긴을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유대인 노인도 똑같이 인사를 건넬 뿐 그 이상의 친밀함은 보이지 않고 골목 끝까지 걸어갔다. 거기에서 키 작은 장사꾼에게 말을 걸었다. 이 장사꾼은 창고문 앞에서 어린이용 의자에 몸을 구겨 넣어 앉은 채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페이긴 씨. 당신을 보다니 눈병이 나을 정도요. 페이긴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묻자 이 존경스러운 장사꾼이 대답했다. 라이블리, 이 동네가 좀 덥군 그래. 페이긴이 눈썹을 들어올리며 양쪽으로 자기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그래, 그런 불평을 한두 번 들은 적이 있죠. 하지만 곧 시원해질 겁니다. 그렇겠죠? 장사꾼이 대답하자 페이긴이 고개를 끄덕였다. 페이기는 셰프런 언덕 쪽을 가리키며 오늘 밤 저기에 누가 나타났냐고 물었다. 저기? 절름발이에요? 장사꾼이 되묻자 유대인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글쎄요. 장사꾼이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래, 내가 알기론 대여섯 사람이 거기로 들어갔는데 당신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익스는 없었다는 건가? 유대인 노인이 실망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변호사들 말만 따라 실종이란 거죠. 장사꾼이 고개를 저으며 음흉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혹시 오늘 밤엔 우리 거래선 쪽으로 뭐 가져온 거 없어요? 오늘 밤엔 없어. 유대인 노인이 돌아서며 말했다. 페이긴, 절름발이로 올라갈 거예요? 장사꾼이 뒤에서 소리쳐 물었다. 잠깐만요. 거기서 같이 한잔하는 거 전 괜찮은데요? 하지만 유대인 노인은 돌아보며 손을 흔들어 혼자 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게다가 장사꾼은 의자에서 쉽게 몸을 빼내지 못하는 상태라서 당분간 절름발이 술집은 라이블리 씨를 맞이하지 못할 듯 싶었다. 라이블리 씨가 겨우 두 발로 일어섰을 때는 유대인 노인은 벌써 사라진 후라서 까치발까지 들어 찾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다시 의자에 주저앉아 믿기지 않는다는 듯 건너편 가게의 여주인에게 고개를 저어 보인 후 아주 심각하게 파이프를 다시 물었다. 새 절름발이? 아니 절름발이라고 손님들에게 익히 잘 알려진 이 술집은 앞서 사익스 씨와 흰 개가 실랑이를 벌였던 바로 그 술집이었다. 페이기는 카운터 남자에게 손짓만 한 후
곧바로 위층으로 올라가 방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눈 위로 손을 가린 채 초조하게 둘러보았다. 방에는 가스등 2개가 켜져 있었다. 덧창과 꽉 여민 빗바램 붉은 커튼 때문에 불빛이 새어 나가지 않는 동시에 바깥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천장은 등불에 그을려 새까매지는 것을 예방하려고 아예 까맣게 색칠을 해둔 상태였다. 방 전체에 담배 연기가 자욱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열린 문으로 연기가 조금씩 빠져나가자 귀를 울리는 소음만큼이나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는 사람들의 머리가 점차 눈에 띄었다. 눈이 점점 익숙해져 가자 남녀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긴 탁자에 둘러앉아 북적대는 모습이 보였다. 탁자 위쪽 끝에는 의사봉을 든 사회자가 앉아 있었고 저 멀리 구석자리에는 코가 멍들고 치통으로 얼굴에 붕대를 감은 전문 음악가 선생이 피아노를 뚱땅거리고 있었다. 페이긴이 슬며시 들어섰을 때 이 전문 음악가 선생이 전주곡처럼 건반을 훑자 여기저기서 노래를 청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소리가 가라앉자 젊은 숙녀가 앞으로 나와 4절로 된 발라드로 청중들을 즐겁게 해주었고 반주자는 절과 절 사이의 모든 멜로디를 최대한 크게 연주했다. 이 노래가 끝나자 사회자가 감상을 말했다. 그러고 나서 사회자의 좌우에 있던 전문 음악가 선생들이 듀엣을 자청하자 큰 박수를 받으며 노래를 시작했다. 이 사람들 중에서 눈에 띄는 몇몇의 얼굴이 관심을 끌었다. 우선 사회자는 거칠고 조악하며 몸집이 큰 남자로 노래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두 눈을 이리저리 굴렸다. 언뜻 여흥에 빠진 것처럼 보이다가도 모든 상황과 말에 눈과 귀를 열어두고 있었다. 사회자 가까이에 있는 가수들은 전문가다운 침착함으로 사람들의 찬사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호들갑스러운 추종자들이 들이미는 독한 술잔을 차례로 받아 마셨다. 추종자들의 얼굴에는 거의 모든 단계의 사악함이 모조리 드러나 있어서 그 혐오스러움이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다. 모든 단계의 교활함과 사나움, 취기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 있었다. 한편으로 여자들에게는 이제 거의 사라져가는 신선함이 마지막 흔적만 남아있거나 아예 여성스러운 자취가 사라지고 방탕과 범죄에 갇힌 멍한 혐오만이 남아있었다. 아직 소녀이거나 어린 아가씨들로 모두 절정기를 지나지 않았지만 이들의 모습은 이 음울한 풍경 가운데서도 가장 어둡고 서글픈 부분이었다. 페이기는 심각한 감정 변화 없이 사람들 얼굴을 샅샅이 훑어보았지만 자신이 찾고 있는 얼굴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마침내 사회자 자리를 차지한 술집 주인과 눈이 마주치자 슬쩍 손짓을 하고 조용하게 방을 나왔다. 페이긴 씨, 어쩐 일이에요? 술집 주인이 층계참까지 따라 나오며 물었다. 우리랑 같이 놀지 않을래요? 다들 반가워할 텐데. 유대인 노인이 급하게 고개를 저으며 나직히 물었다. 그 친구 여기 있나? 아니요, 술집 주인이 대답했다. 바니한테서도 연락 없고? 유대인 노인이 물었다. 없어요. 술집 주인이 대답을 이어갔다.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 꼼짝도 않을 겁니다. 저쪽에서 여기저기 냄새를 맡고 다니는 중이니 바니가 움직였다간 즉시 산통을 다 깨버릴 테니까요. 바니, 그 녀석은 괜찮을 거예요. 무슨 일 있었다면 나한테 소식이 금방 들어왔을 테니까. 장담하는데 바니는 제대로 처신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 친구는 오늘 밤 여기 올 건가? 유대인 노인은 아까처럼 누군가를 강조하며 물었다. 멍크스 말이에요? 술집 주인이 머뭇거리며 되물었다. 그래. 틀림없어요. 술집 주인이 시계줄을 당겨 금시계를 꺼내면서 대답했다. 곧 일이 올 거예요. 10분만 기다리면. 아니야. 유대인 노인이 서둘러 말을 끊었다. 마치 그 인물을 만나고 싶으면서도 당장 이곳에 없다는 사실에 안심하는 것 같았다. 내가 만나러 여기 왔었다고 오늘 밤 날 찾아오라고 전해줘. 아니, 내일로 하지. 지금 여기 없으니 내일이면 시간은 충분할 거야. 좋아요. 더 전할 말 없어요? 당장은 없네. 유대인 노인이 계단을 내려가며 답했다. 근데요, 술집 주인이 층계 난간 너머로 거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팔아넘기기에 지금이 딱이요. 필바커가 여기 있는데 완전히 취해서 어린애가 업어올 수 있을 정도라고요. 아, 하지만 아직 필바커는 때가 아니야. 유대인 노인이 올려다보며 답했다. 피를 치워버리기 전에 그 친구가 할 일이 더 있다고. 그러니 손님들한테로 돌아가서 아주 즐겁고
웃고 신나게 놀라고 숨이 붙어있을 때까지 말이야. 하하하. 술집 주인은 유대인 노인을 웃으며 화답하듯 눈이 같이 웃고 나서 손님들에게로 돌아갔다. 유대인 노인은 혼자 남자마자 불안하고 생각 많은 얼굴로 돌아갔다. 잠시 머리를 굴리다가 이륜마차를 불러 베스널 그린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사익스 씨의 집에서 400m쯤 떨어진 앞에서 마차를 보내고 남은 길은 걸어갔다. 자, 여기에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다면 이 앙큼한 것 너한테서 다 알아내고야 말 테다. 유대인 노인이 문을 두드리면서 중얼거렸다. 문을 열어준 여자가 낸시는 자기 방에 있다고 말했다. 페이기는 살며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무런 소리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낸시는 혼자 탁자에 고개를 쳐박고 엎드려 있었다. 머리카락이 탁자 위로 아무렇게나 펼쳐져 있었다. 술을 들고 있었고, 아니 어쩌면 그저 참담해서인지도 유대인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속으로 넘겨짚었다. 유대인 노인이 이렇게 생각하며 문을 닫으려고 몸을 돌리자 그 소리에 낸시가 퍼뜩 깨어났다. 낸시는 페이긴의 교활한 얼굴을 꼼꼼히 뜯어보면서 다른 소식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토비 크래키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말이 끝나자 낸시는 아까처럼 다시 엎어져서는 입을 다물었다. 그냥 성질을 내며 촛불을 밀치고 들썩이다가 한두 번 바닥에 발을 끌었을 뿐이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유대인 노인은 방 안을 초조하게 두리번거리며 사익스가 몰래 들어온 흔적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런 조사 결과에 흡족한 얼굴로 헛기침을 두세 번 하면서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낸시는 석상을 대하듯 페이긴에게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마침내 페이긴이 다시 말을 걸면서 두 손을 비비며 최대한 달래는 어투로 말했다. 그러면 지금 빌은 어디에 있을 것 같으냐? 낸시가 신음소리를 내며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다. 반쯤 코막힌 소리가 새어나는 걸로 보아 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아이도 유대인 노인이 낸시의 얼굴을 보려고 눈을 치켜들며 덧붙였다. 어린 것이 가엾게도 또랑에 버려졌다니. 낸시, 생각만 해도. 그 아이는 낸시가 갑자기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와 있는 것보다 거기가 더 나아요. 빌한테 해가 되지만 않는다면 그냥 도랑에서 죽어 그대로 썩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유대인 노인이 놀라서 소리쳤다. 네, 그래요. 낸시가 페이긴의 시선을 맞받아치며 대답했다. 내 눈에서 그 아이가 사라지고 최악의 상황이 끝났다는 것을 알면 정말 기쁘겠어요. 그 아이가 내 주위에 얼쩡거리는 걸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요. 그 아이를 보기만 하면 나 자신과 당신들 모두에게 억한 심정이 든단 말이에요. 너 취했구나. 유대인 노인이 비아냥거렸다. 내가 취했다고요? 낸시가 신랄하게 소리쳤다. 당신 때문에 내가 취한 거잖아. 당신이 내가 안 취하게 가만히 놔둔 적이 있어? 지금은 아니지만. 에이, 농담이 안 통했나 보네. 그래요? 그래, 안 통했어. 유대인 노인이 경로에서 소리쳤다. 에이, 그러면 바꿔봐요. 낸시가 웃음을 터뜨리며 대꾸했다. 바꿔보라고? 유대인 노인이 소리를 꽤 내질렀다. 저녁 내내 짜증스러웠던 데다가 낸시가 의외로 고집세게 뻗대자 끝없이 분노가 솟구쳤다. 그래, 바꿔보지. 내 말 잘 들어. 이 매춘부야. 똑똑히 들으라고. 내가 6마디만 하면 사익스를 목매달게 할 수 있어. 내 손가락으로 녀석의 목젖을 누르는 것만큼 확실하게. 만약 녀석이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온다든가 죽든 살든 내 앞에 아이를 데려다 놓지 못하면 내 손으로 그 녀석을 직접 죽여버리는 게 좋을 거야. 교수대로 보내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이 방에 발을 들여놓는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하라고. 명심해. 안 그러면 너무 늦을 테니까.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낸시가 무심코 소리쳐 물었다. 무슨 말이냐고? 페이긴이 화가 나서 미친 듯이 퍼붓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나한테 수백 파운드의 가치가 있어. 안전하게 한몫 잡을 수 있는 기회가 굴러 들어왔는데 내가 한 번 불면 목숨을 날려버릴 수 있는 술주정뱅이 건달의 변덕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야겠냐고. 게다가 태생부터 악마인 녀석에게 엮이는 바람에 그 악마놈이 날. 유대인 노인은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을 더듬거리다가 한순간 쏟아내던 분노를 멈추었다. 조금 전만 해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두 눈을 부라리며 잿빛 얼굴로 격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지금은 의자에 움츠리고 앉아 무슨 나쁜 비밀을 흘리기라도 한 게 아닐까 싶어 벌벌 떨고 있었다. 잠깐 침묵하던 유대인 노인은 용기를 내어 낸시를 돌아보았다. 처음처럼 흐트러진 상태인 낸시를 보고 약간 안심하는 것 같았다. 얘야, 낸시, 내 말이 거슬렸느냐? 응? 유대인 노인이 평소처럼 쉰 목소리로 물었다.
이젠 날 좀 그냥 내버려둬요, 페이긴. 낸시가 나른하게 고개를 들면서 대답했다. 이번에 비리 못했다면 다음에 또 하겠죠. 당신을 위해서 수없이 좋은 일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가능한 한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또 못할 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만해요. 그 아이는 어떡하고? 유대인 노인이 초조하게 양손 바닥을 비비며 물었다. 그 아이도 다른 사람들처럼 운수에 맡기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난 그 아이가 죽어서 더 이상 해를 당하지 않고 당신한테서 벗어나길 바래요. 단 빌한테 아무 일도 없다면요. 그리고 토비가 잘 빠져나갔다면 빌도 분명히 안전할 거예요. 빌은 어느 때건 토비 같은 사람 두 명 몫은 하니까. 낸시가 급하게 끼어들어 늘어놓았다. 그리고 내가 아까 말한 건 어때? 유대인 노인이 번들거리는 눈으로 낸시를 바라보며 물었다. 나한테 뭘 시킬 작정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다 말해야 할 거예요. 아니 내일까지 기다리신가요? 당신 때문에 잠깐 정신이 들었지만 이제 다시 멍해졌어요. 낸시가 대꾸했다. 페이기는 다시 여러 질문을 던졌다. 자신이 실수로 내뱉은 말에서 뭔가를 알아챘는가 싶어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낸시는 모든 질문에 즉각 대답을 했고 페이기는 집요한 눈길에도 주춤하지 않았다. 꽤나 취해 있는 게 틀림없었다. 사실 낸시는 유대인 노인의 여제자들이 흔히 그러듯 어릴 때부터 술과 친했다. 낸시의 흐트러진 모습과 방 안 가득 퍼져있는 독주 냄새로 보아 확실했다. 낸시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졌다가 곧 가라앉아 멍해졌고 또다시 휘몰아치는 복잡한 감정에 복받쳐 눈물을 흘렸다. 그러다가 이내 죽는다고 하지마 라고 소리를 질렀다가 행복하기만 한다면 못할 일이 있으랴 하며 횡설수설 주절거렸다. 페이기는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봤기에 아주 만족스럽게 낸시가 많이 취해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자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페이기는 낸시에게 토비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직접 사익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탁자에 엎드린 채 잠이 든 낸시를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돌아갈 길을 나섰다. 자정까지 1시간이 채 남지 않은 때였다. 어두컴컴하고 살이 에일 듯 추운 날씨여서 굳이 밖에서 서성거릴 마음이 없었다. 거리에 휘몰아치는 날카로운 바람이 먼지나 진흙뿐만 아니라 행인들도 깨끗하게 치워버린 것 같았다. 드문드문 보이는 사람들도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었다. 유대인 노인은 뒤에서 바람이 불어서 돌풍이 일어날 때마다 부들부들 떨리는 몸이 떠밀려서 앞으로 나아갔다. 페이기는 집 근처 모퉁이에 다다르자 벌써부터 주머니를 뒤적여 대문 열쇠를 찾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어두운 그림자가 불쑥 나타나더니 길을 건너 슬며시 다가왔다.